예, 오늘 국조특위위원들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한 구치소 당초에는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구치소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조특위위원들 사실 처음에는 구치소 청문회를 예. 예고했었는데 청문회 자체는 되지 않았지만은 예. 비공개로 접견을 하고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사실은 청문회에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예. 이제까지 행동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사실은 그 국회도 굉장히 초강수를 띈 것이거든요. 예전에 장영자 씨도 그렇게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국치돼 있는 직접 찾아가서 특별 접견 형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겠다. 예. 이런 초강수를 띈 건데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었지만 최순실 씨를 만났고 예. 언론에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지금 문제되고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도가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설사 부인할 땐 부인하더라도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최순실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조특위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예. 씨를 접견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남부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 전 씨하고 수석이라군요. 예. 비서관은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했는데 증인 선서 같은 것도 없이 이제 이루어진 답변 물론 네. 이렇게 아주 새롭게 나온 얘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청문회에서 효력이라는 것이 예. 청문회에서 진술이 사실은 법원 재판이나 이런 곳에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또 다만 또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선서라고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예. 앞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청문회 형태가 아니라 특별 접견 형태에서 최순실 씨가 한 얘기가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설사 최순실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하거나 예.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은 있지는 않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약간은 충족시켰다. 그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국조특위가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현장까지 가도 예. 본인이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군요. 그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예를 예. 들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텨도 강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이 발행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회가 발행한 동행명령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제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방 안에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팅기면 실질적으로 인치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리고 구치소에 찾아가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방에서 수용 청문회장까지 그 불과 한 몇백 미터 이동도 억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부터 있었던 청문회 실황을 좀 봤는데 예. 거기서 이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이 국회 동행명령장에도 강제력을 좀 배부하자. 예. 이런 강제 효력을 두자라는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국회 어떤 세력 분포도로 봤을 때 가능은 할 겁니다. 통과는. 다만 위헌성의 문제가 있어요. 예. 과연 사법기관이 아닌 국회가 연루돼 있는 동행명령장에 사법기관의 영장처럼 강제력을 주는 게 맞느냐 예. 이런 어떤 위헌성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처벌 조항을 좀 검토를 강화하는 해봐야 건 어떻겠습니까? 현행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걸로 이제 7년 이하로 높이자. 10년, 15년 계속 형량을 높일 수는 있겠죠. 예. 형량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이상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예. 나는 종신형도 각오하고 있다. 어. 실제로 예. 최순실 씨한테 어느 정도 형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뇌물죄,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하게 되면 그 액수로 봤을 때 엄청난 형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10년 이상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뇌물 예. 인정되면요. 그 상태에서 이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은 국회 모욕죄로 추가된다고 한들 얼마가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선 그런다 한들 나에겐 아무런 해가 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형량을 늘리는 거는 저는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특검도 탄력을 받아갖고 1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기춘 전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것을 파헤치기 위한 걸로 보입니까? 일단은 김기춘 전 실장이 이미 검찰에서도 피의자로 한번 입건은 된 건데 수사는 하지 않았지만 피의자로 집에 본다고 대한 검찰은 압수수색은 밝혔죠. 처음인가요?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혐의는 뭐냐면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거죠. 예. 2014년 10월인가요? 문체부 차관에게 문체부 국무원, 국장, 실장 6명 정도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라고 부당한 압력을 내려서 그 6명 중에서 3명이 실제로 옷을 벗은 적이 있다라고 유진룡 전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소위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예.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김기춘 실장이 정무수석실에 지시를 해서 작성이 됐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예. 그 두 부분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윤선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조윤선 장관, 김기춘 실장 동시에 또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보면 교집합으로 나오는 부분 문학의 블랙리스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일이죠. 그리고 김기춘 실장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문학의 문체부 인사에 대한 부당 개입 이 두 가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겁니다. 특검의 칼날은 지금 김종 전 차관을 집중적으로 겨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겁니까?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뭐 제3자 뇌물이라든지 이런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겁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뭐 청문회장도 나왔지만 김종장 전 차관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뭐 수행비서 같다, 뭐 이렇게 막 다루었다는 어떤 측근들의 청문회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최순실 씨의 비리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 문체부의 실세는 당시 김종 차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비리에 김종 차관이 연루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예. 인사 개입부터 뭐 평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정유라 씨의 승마 문제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앵커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결국 정유라 씨에 대한 독일 승마 훈련을 지원한다는 명목에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통해서 나간 돈들이 예. 결국 그것이 뇌물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을 관여했던 사람이 당시의 차관인 김종 차관이었기 때문에 예. 김종 차관의 입으로부터 삼성과 최순실 씨와의 어떤 대가성의 문제들을 좀 입증해보고자 그런 어떤 특검이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김종 전 차관을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파헤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이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심증이 있어도 물증은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포괄적 뇌물죄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대가성을 넓게 봅니다.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단돈 100원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뇌물죄 인정이 쉽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직접 받은 돈은 없다라는 거죠. 제3자인 최순실 씨 또는 K재단, 미르재단이 받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 공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제3자 뇌물 공여는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관계자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번에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우리 합병에 찬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예. 쉽지 않거든요. 삼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공 쉽지 않은 거고. 그러면 이제 일반 단순 뇌물죄인데 단순 뇌물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돈을 받지 않고 최순실 씨가 받았습니다. 예. 그럼 최순실 씨와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즉 최순실이 받은 것을 대통령이 받은 것을 볼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은 두 사람의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씨의 모든 재산 관계를 보겠다. 최태민 씨 때부터 이루어진 형성 과정을 보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재산과 최순실 씨의 재산이 엮여 있지 않느냐. 한 몸으로 둘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재산을 공유하고 있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 예.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의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지금 특검이 잡고 있는 수사 방향입니다. 예, 가장 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특검이 예.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조금 전에도 다뤘습니다만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제 금품 수수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공소시효가 좀 지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예. 2007년에 공소시효가 개정이 됐고 연장이 예. 됐고 연장된 쪽으로 개정이 됐고요. 이것은 2005년, 2007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개정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예전 공소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1억이 넘은 경우도 10년, 그 아래의 경우도 5년이거든요. 예.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지금 2016년이니까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저 반 총장은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
나섰는데 약간의 딜레마가 있다면서요. 이것을 이제 뭐 고소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떤 딜레마입니까? 이게 지금 당시에 뭐 박연차 회장이 진술을 했다라는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고요. 예. 현재 박연차 회장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을 검찰 진술조서, 즉 공식 수사 기록에 놓은 것은 아니고 내사 보고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수사 기록에는 없고 속된 말로 캐비넷에 있다는 건데 예. 지금 반 총장 입장에서 보면 야 당신이 떳떳하면 그럼 시사전환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해라.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지고 혐의가 완전히 벗겨질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 만약에 이것을 고소하게 돼서 그러면 검찰이 예전에 캐비넷에 있던 것을 꺼내서 수사하게 됐을 경우에 예. 당시에 박연차 회장이 이렇게 진술한 기록이 있는데 공식 수사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 내사 보고서는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확인해 준다고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또 방 총장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시사전환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반기문 총장에게 딜레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